물생활을 시작했던 2017년도 첫 어항의 모습입니다. 수조 크기에 맞지 않은 생물을 키우는 것도 눈에 보이고 지옥으로 간 레이아웃이 눈에 띕니다. 산책 채널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어항을 꾸미는 것에도 눈을 들이기 시작했지만 최근의 어항을 봐도 오래 했다는 느낌은 없고 부족해 보이는 수조들 뿐이라 여러분께 살짝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몇 달 전에 단골 수족관 사장님께서 어항을 꾸미신다 하셔서 따라가 촬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직접 어항을 꾸미는 모습을 보면서 간단한 설명 겸 코멘터리를 곁들인 잔잔한 어항 꾸미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전에 돌의 방향과 각도, 구도 및 시선의 흐름과 배치 의도 등을 고려하면서 시청하시면 더욱 재밌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작년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사장님 대 단골 손님께서 의뢰한 수조입니다. 수조는 90에 45에 60으로 알텀을 키웠던 수조라 높이가 좀 있습니다. 재료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와구미 형식으로 꾸밀 거고 돌은 ADA 만천석을 사용하며 난석을 바닥에 깔고 ADA 스페셜 파워샌드와 저면 활성제, 리베라 소일을 사용합니다. 조명은 예술적인 조명인 ADA 솔라 RGB와 전용 메탈 스탠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분의 집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촬영하지 못했네요. 수초항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안개 시트지를 바르고 준비를 합니다. 조명 설치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합니다. 컨셉은 음과 양의 조화입니다. 스크린이 높다 보니 소일로 바닥을 다 채우는 건 비효율적이라서 난석이 담긴 방을 둡니다. 수초의 성장을 위한 비료인 ADA 파워샌드 스페셜을 넣습니다. 저면 활성제를 뿌려 박테리아 활성화를 야기해 안정적인 물잡이 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듭니다. 주 바닥재인 리베라 소일을 깔아줍니다. 두 포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항으론 택도 없어서 두 포를 추가했습니다. 사장님은 소일 정리 작업을 꼭 하십니다. 머릿속에 그려놓은 구성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시는 듯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한 후 본격적으로 하드스케이프 작업을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한 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분위기와 시점을 파악하여 가져온 돌을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고민 중이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곳에 앉으셨을까요?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이유로 저곳에 앉아 수조를 바라보셨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꺼내뒀던 가장 큰 돌 중 하나를 짚고 오른편에 놓습니다. 주석을 만들어야 돼. 주석이 없어요. 크기 너무 작은 걸 줘가지고. 오가는 대화 중 주석이 없어 주석을 만든다는 것은 만천석이 들어있는 박스엔 큰 크기의 돌이 없는 바람에 주석처럼 보이게끔 돌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가장 큰 돌 2개를 놔두어 크게 보이게끔 만드시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왜 저렇게 틈이 잘 드러나게끔 두셨을까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저측에 큰 돌 옆에 작은 돌들을 놓습니다. 뒤쪽으로 소일을 추가해 경사를 더 줄 것이기 때문에 소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방토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스크린이 높다 보니까 뒤에도 비교적 큰 돌이 놓입니다. 우측에도 돌이 놓이며 아래에 돌과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아마 제가 이 이후부터 꾸미는 어항에도 흐름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크게 드러나지 않는 돌을 놓으시더니 이내 작지만 존재감이 확 띄는 돌을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께서 수조 왼쪽 편에 높이가 있는 화분을 하나 놔두시는데요. 디테일을 잡음과 동시에 화분으로 눈에 띄는 부분을 가려주어 작지만 많은 역할을 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디테일을 잡기 위해 제일 못난 모양을 가진 만천석을 깹니다. 깨서 나온 조각들로 디테일을 쌓아갑니다. 하드스케이프 작업을 끝내고 붓으로 소일을 정리하며 컨셉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초가 빨리 좀 잘 잡아서 소일을 좀 붙잡아야 돼요. 흘러내리는 거를. 새우 절대 빨리 넣으시면 안 돼요. 새우 빨리 넣어버리면 소일 다 바닥 큰 하나 만들어 버리거든요. 아까 전에 왜 사장님께서 저기에 앉으셨는지에 대해 물어봤었죠? 그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보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께선 어항 정면의 소파에 주로 앉아있지만 어항의 주인인 의뢰인께선 이 사선 위치에서 주로 앉아있으며 고객의 시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보이기 위해 여기서 앉아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면에서의 미도 챙긴 채로 말이죠.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던 틈이 이곳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장님은 대체 어디까지 계산하고 작업하시는 걸까요? 다음은 수초를 심을 차례입니다. 수초는 티그마, 미니 헤어그라스, 미크란 테뭅이 들어갑니다. 한참 동안을 분무질 하시는데요. 이건 수초를 심을 때 소일이 잘 딸려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인 듯 했습니다. 만천석은 그 자체로도 예쁘지만 물을 머금으면 더욱 무겁고 깊이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밝은 쿨 그레이 톤에서 묵직한 웜 그레이 톤으로 바뀌고 오묘한 녹색과 붉은색 그리고 가끔씩 마블링이 보이는데요. 돌이 참 예술이다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초 식재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다란 일자 핀셋으로 수초를 심습니다. 아쉽게도 작업을 도와드리느라 심는 걸 많이 담지 못했네요. 뽁뽁이로 소일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고 난 후 물을 채웁니다. 그렇게 완성된 어항. 석좌 수조에 높이가 60이고 돌도 작아서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에 맞춰 작업을 하다 보니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컨셉의 수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드스케이프 작업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오른쪽은 방향성이 도드라져 힘이 실린 양의 기운이 느껴지고 왼쪽은 오른편의 돌과 방향은 같지만 비교적 몽글몽글하고 완만한 느낌으로 음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오는 방향이 수조 왼쪽 편이라 수조 오른편에서 양의 기운이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단 하나의 수조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성이 아닌 집안 전체와 어항을 보는 시점과 흐름 모두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시선이 수조에서만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후의 수조는 대부분의 것들을 반영하였습니다. 확실히 의미를 담아도 더욱 의미있게 느껴지고 스토리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 한편으로 끝내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수조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수족관에서 촬영했으며 이 수조는 원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쪽 벽면에 있던 수조들이 모두 재구성되면서 볼 게 더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 이 수조는 아까와 같은 형식의 같은 소재로 진행됩니다. 수조는 ADA 60P 수조이며 아쿠아 스카이지 조명입니다. 이번엔 중간은 높이 만들 거라 중간 지점에 여과섬을 깔고 난성망을 얹습니다. 아까와 같은 만천석이죠. 사악한 가격이지만 퀄리티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여전히 아픈 가격입니다. 주석격 돌을 배치합니다. 오른쪽에도 배치를 하는데 단면을 이렇게 활용하실 줄은 몰랐어요. 뒤로 향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 길을 만들어줄 돌을 놓습니다. 반대쪽도 배치합니다. 이 수조의 컨셉은 희망입니다. 자연에 의해 붕괴된 환경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듯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면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우리가 처한 현 시점을 대입하면 조금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드스케이프 작업이 끝났습니다. 돌은 자연을 나타내지만 수조의 컨셉을 생각하면 수조의 전반적인 면적을 돌로 채움으로 인해 무겁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역경과 고난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그런 시련을 망치로 깨부숩니다. 디테일을 표현함과 동시에 방토 작업을 하기 위해 부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일로 경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흘러내릴 수가 있어 막아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방토 작업은 돌 외에도 화장솜을 쓰기도 합니다. 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나 넓은 면적을 막아줍니다. 방토 작업을 마친 후 마치 수술대에 오른 모습 같습니다. 바닥재를 채울 시간. 소일을 붓습니다. 저는 저게 너무 탐나더라고요. 나중에 꽃집을 가면 하나 사놔야겠습니다. 소일 포대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덜어서 해주면 편하답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소일을 놓을 수 있습니다. 소일을 다 붓고 붓으로 소일 위치를 잡아줍니다.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저는 이곳에서 왠지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양옆에 비어있는 곳엔 샌드를 부을 거라 하시네요. ADA 라플라타 샌드. 정해놓은 위치에 과감히 붓습니다. 샌드 플래터로 모래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손이 닿기 힘든 영역에 모래를 보냅니다. 숟가락을 이용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사장님께서 저 어떻게 찍게 너? 어떻게 놓을 거야? 처음 보는 광경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장인은 장비를 탓하지 않나봐요. 핀셋으로 소일을 옮겨 샌드 부분을 깔끔하게 만듭니다. 적당히 작은 돌로 샌드 부분에서의 디테일을 찾습니다. 고정해줄 더 작은 돌이 필요해지자 다시 나가서 망치질을 하시는 사장님. 붉은 막힌다. 잠깐만. 영상에 담기진 않았는데요. 불꽃놀이도 보여주셨습니다. 구석구석에 부순 돌을 두어 디테일을 높여갑니다. 손이 더 가긴 하지만 디테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하드스케이프가 완료되었습니다. 분무질을 하여 충분히 적십니다. 이 짙은 색과 텍스처를 보고 있으면 만천석 구매 욕구가 다시 불타오릅니다. 아쉽게도 수초 식재는 이날 시간이 너무 늦은 바람에 이후에 따로 방문해서 식재 후 모습을 담았습니다. 미크란테문과 미니 헤어그라스가 심겨져 있습니다. 미크란테문은 소일의 위치에 다가오는 희망이라는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나 봅니다. 미니 헤어그라스로 샌드 부분이 심심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수조는 드라이 스타트로 시작했고 미크란테문이 충분히 러너할 때까지 기다렸다 물을 채우실 것 같아요. 이 수조가 완성될 무렵에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우리 사회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수조의 수초가 충분히 자라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사장님께서 수조를 꾸미는 걸 직관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행운이었다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을 먼저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직접 보면서 그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 크게 와닿았어요. 시선의 흐름, 수조가 위치할 공간에서의 어우러짐, 자연스러움과 조화 등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만 뇌에 입력한 걸 제 수조에 반영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이 하신 작업의 대부분이 자연스러운 건 당연 잘하시고 복잡하고 자칫 인공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연출에서도 자연스러움을 챙기는 부분이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보통 인공적이고 의도적인 연출을 하면 뭐랄까 딱딱한 느낌도 있고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해서 분명 자연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의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하신 레이아웃들은 대부분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아직 직접 느끼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분명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업하시는 걸 보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진 느낌이거든요. 사장님과 같이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고 잘 꾸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저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인이 되고 싶은 김산책이었습니다.